저희가 217페이지에 있는 거를 지금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처리를 할 거예요. 챕터 공유 오브젝트에다 전환할게요.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 교재는 패키지가 없으니까 디폴트 패키지다 쓴 겁니다.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클립스가 프로젝트 만들고 그냥 이제 클래스 만들면 디폴트로 패키지를 이렇게 클래스 프로젝트 이름하고 동일하게 써주죠. 써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내비두도록 하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calculator입니다. calculator,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엔터 칩니다. 그 메소드를 저희가 처리를 할 때에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실 때에 이런 메소드에 해당되는 계산기를 쓸 때에 그 메소드를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하다, 두 번째는 반복이 된다입니다. 그 소스가 자꾸 반복이 되거나 소스가 복잡하면 메소드를 만들어서 저쪽 가서 실행하고 오세요, 저쪽 가서 실행하고 오세요,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저쪽 가서 실행을 하세요, 저쪽이라는 게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똑같은 이름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보시면서 하세요. 자, 맨 처음에 이제 메소드를 만드는데 그 처음 만들 거는 그 메소드를 만들 때 변수나 메소드를 선언할 때에 접근 제한자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접근 제한자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타 제한자가 있습니다. 기타 제한자라는 게 접근 제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제한자들을 이제 이렇게 제한자들 이런 건 없으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괄호고 대괄호를 이제 이렇게 해서 생략 가능하다라고 이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제한자나 기타 제한자들은 그냥 기본값이면은 접근 이런 제한을 안 두고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리턴 타입입니다. 리턴 타입 맞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메소드 명이죠. 메소드 명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이제 전달 변수 이거를 이제 파라메터라고 얘기하죠. 파라메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매개 변수, 전달 변수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데 얘네들도 이제 없으면 안 쓸 수 있습니다. 있으면 이게 한 개만이 아니라 파라메터, 전달 변수들이거나 여러 개입니다. 콤마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파라메터들을 이제 선언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없으면 안 쓸 수 있다. 가로 걸어 닫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처리문들을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써놓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접근 제한자를 쓰고 그 다음에 기타 제한자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접근 제한자 이외의 제한자들을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특별한 제한자를 붙일 게 없기 때문에 안 붙이는 걸로 이렇게 썼습니다. 특별한 제한자들 중에 하나가 뭐 얘는 추상 클래스입니다라고 해서 앱스트랙이라든지 얘는 더 이상 그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에 파이널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배우시게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한번 보시고 접근 제한자는 네 가지가 있죠. public, protected, default, 그 다음에 프라이빗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아시겠죠? 디폴트는 아무것도 적지 않는 거다. 지금 여기서는 아무것도 적지 않은 보이드를 먼저 썼어요. 보이드를 썼다는 얘기는 리턴 타입이라는 얘기죠. 보이드는 리턴 타입. 리턴 타입이라는 게 보이드입니다. 보이드가 리턴 타입. 앞에 다 생략해 버렸네요. 접근 제한자는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같은 패키지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보이드라고 그냥 썼고요. 그 다음에 power on이라고 썼습니다. power on이라고 써셨고 얘는 전원을 켜자 이런 뜻이겠죠. 계산기 전원을 켜서 여기는 뭐 계산기 전원 켜기까지 있어. 네. 켜서 사용하고요. 이게 물건도 아닌데. 자,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는 이제 시소를 위해서 전원을 켭니다라고 그냥 썼어요. 여기는 딴 건 아니고 전원을 켭니다. 그럼 파워 오프도 있겠네요. 오프 한번 볼까요? 있나 없나? 뒤에 파워 오프 있네요. 이거 반대 파워 오프. 전원을 끕니다. 뭐 이렇게 쓰겠죠?
여기 전 복사하셔서 똑같이 디폴트에 해당되는 거 복사해서 썼는데 앞에 접근 제한자가 없습니다. 디폴트죠. 같이 하시고 파워 이번에는 오프입니다. 오프를 이용해서 합니다. 전원 끄거나 킬 때 전달되는 변수값은 없어도 되니까 전달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파라미터 전달하는 것도 없으니까 전부 다 생략 아시겠죠? 그리고 대괄호 쓴 것은 생략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생략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써가지고 되어 있고 이제 필요하면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했습니다. 전원을 끕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전원을 끕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했겠죠. 뭐 대충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전원 켜고 끄고. 그다음 계산기가 딱 두 가지 계산밖에 안 하네요. 계산기가 치사하게 플러스하고 디바이드 더하기하고 나누기밖에 안 해요. 아시겠죠? 조금 치사한 것 같아요. 예. 더하기를 하거나 나누기를 할 때는 이제 보통의 경우는 숫자 두 개를 더하고 숫자 두 개를 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죠. 파라미터로 이제 숫자 두 개를 받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요거는 전원을 끄는 메소드 여기다가 처리 이런 걸 처리라고 그러죠. 전원을 켜는 처리하는 메소드, 처리 메소드. 원래 메소드가 처리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처리입니다. 아시겠죠? 뭐뭐 해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전원을 켜라 이렇게 한 겁니다. 할 때는 전원을 킵니다. 전원을 킵니다. 뭐 전원을 킨다. 뭐 전원을 켜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메소드 처리에 해당되는 거고, 요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전원이 켜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전원이 켜진다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원을 꺼라 라는 메소드인 거죠. 얘는 전원을 끈다, 끄는 처리 메소드에 해당이 되고요. 메소드를 선언한 거고, 얘는 전원을 끈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전원이 꺼지는 거죠. 얘를 호출하면 전원이 꺼진다. 이 안에 처리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전원이 꺼진다. 얘를 호출하면. 이해되시나요? 호출하면 전원을 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요거 사이에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기는 더하는 계산기, 더해라 더한다 계산기하고 나눈다 라는 계산을 합니다. 더한다니까 이름을 주어줘야 되죠. 접근 제한자 써야 되는 접근 제한자는 마찬가지로 디폴트로 썼습니다. 리턴 타입은 인티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인티저의 결과를 나타낸다. 리턴 타입이 결과가 인티저 int입니다. 그래서 int 쓰고요. 더한다 플러스 이렇게 쓰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받아야 되죠. a 플러스 b 이렇게 써야 되니까 여기는 x 플러스 b y 이렇게 쓰셨네요. int x int y. 변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맞춰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써주시면 되고,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닫고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더한 결과를 리턴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으시고요. 보통에는 이렇게 안 쓰고요. 리턴 x 플러스 y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넘기는 걸 보통 많이 작성을 합니다. 바로 넘겨서 사용하는 거. 리절트에다 잘 담지는 않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넘기는 프로그램을 많이 짜세요. 이렇게 더하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제 연산을 하는 거죠. 연산을 해서 여기에 10이 들어와 있고 얘가 20이 들어와 있으면 이쪽에 더해서 30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30을 리턴한다. 여기 이제 전달받은 게 1번이고요. 전달받은 걸 계산하는 게 2번이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리턴해서 여기 3번 리턴해서 여기 리턴 타입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리턴 타입이 인티저입니다. 얘를 쓰면 인티저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전달받는 게 1번,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게 2번. 데이터를 전달하려면 어디에다 써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쓰라.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는 데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 선언을 하셔야 된다. 변수 선언, 파라미터로 변수 선언. 사용하는 데서는 이렇게 10, 20, 10,20 해서 값을 넣어야 된다. 사용하는 데서는. 얘는 선언하는 데죠. 메소드 선언하는 데 쓰니까 이제 파라미터 x와 y를 받아가지고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x 더하기 y, 그러니까 x와 y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이제 더해서 리턴을 해준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나누기를 위해서 이제 쓰시는 거는, 이제 나누고 나면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결과는 더블이 나올 거다. 인티저지만 소수점이 생길 수 있죠. 소수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더블로 이제 리턴 타입 썼고요.
그 접근 제한자는 기본 접근 제한자 디폴트입니다. 같은 패키지에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아시겠죠? 사용할 수 있으시고, 그래서 같은 패키지의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리턴 타입이 더블이고, 얘를 이제 그 더 나누기 합니다. 디바이드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쓰시고, int x, int y. 그 인티저 연산이지만 얘가 이제 소수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만들어서 바로 사용한다. 중괄호 고정하고 쓰시고요. 리턴 바로 리턴하시고 연산합니다. 더블로 만들어서 연산하시면 되겠죠. 두 개를 전부 다 더블로 만들었네요. 두 개를 다 더블로 만들어서 그 쓰셨는데 이렇게 x 앞에 이제 더블 DOU 더블입니다. 이렇게 쓰셨고 x 썼습니다. x 코마 찍으셨고요. 그 다음에 더블 작업 또 쓰시고요. 더블 DOU 더블 쓰시고 y도 더블로 만들어서 나누기를 하는 거죠. 콤마가 아니고 나누기 이렇게 해서 더블 나누기 더블을 했으니까 결론은 더블이 되겠죠. 더블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접근 제한자는 기본입니다. 기본 디폴트 접근 제한자 디폴트 그 다음에 접근 제한자는 없고 얘가 리턴 타입입니다. 리턴 타입이고 이게 뭐죠? 이게 메소드 이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파라미터 전달되는 변수가 x 전달이 됐고 y가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을 하자 얘가 1번이죠. 이름을 호출해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전달된 것을 여기다 각각 집어넣고 더블로 만들고 연산을 하죠. 연산을 하자 2번. 그 다음에 리턴하자 3번. 리턴하는 게 리턴 타입이 더블과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아시겠죠? 이 결과가 무슨 결과예요? 더블 결과죠. 더블에 해당되는 거 타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써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결과를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길게 안 쓰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줄로 바로 리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하자 나누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값만 넣어주면 실행이 된다. 아시겠죠? 실행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얘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야죠. calculator examp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이름을 잘못 쳤으면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F2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 하는 거 아시죠? 이름 바꾸기에서 다시 이름 바꾸기를 해서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패키지에서 얘를 쓰려면 얘가 디폴트예요. 디폴트니까 같은 패키지가 아니면 얘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으니까 얘를 쓰려면 같은 패키지에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같은 패키지 안 만들면 퍼블릭으로 만드셔야 돼요. 다른 패키지에다 만드셔서 쓰려면 퍼블릭으로 만든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십니다.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218페이지. 예, 이것이 자바다. 예, 저희 책을 보고 있으시죠? 이것이 자바다. 지금 페이지를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자 이거 몇 페이지에 어느 책이죠? 이제 한빛미디어의 이것이 자바다 책입니다. 예, 자꾸 물어보셔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한빛미디어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재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가지고 하는 거고요. 자 얘는 calculator example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드시고요. 6입니다.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소드 만드는 것은 이제 선언만 한 거고요. 얘를 실행하려면 얘 이름을 호출할 수 있는 놈 불러야 되는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메소드가 메인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메인 메소드부터 쓰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게 자꾸 떠요. 그래서 뭐 어떤 걸로 실행할래 물어보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눈치를 까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콘솔로 실행했는데 뭔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인데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자 이렇게 안 나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콘솔로 나오지 않고 뭔가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좀 놓치고 있구나. 아시겠죠? 그런 것들 잘 보시면서 다시 구조적인 거라든지 파일명이라든지 이런 메소드 이름 이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메인 메소드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접근 제한자 스태틱 접근 제한자 이외의 제한자 아시겠죠? 스태틱 요거 보이드가 리턴 타입 이게 뭐죠? 메소드 이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있는 게 파라미터 매개 변수죠. 전달하는 데이터 아시겠죠?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대괄호하고 대괄호 썼으니까 이거 뭐예요? 배열 스트링 자체는 문자열 아시겠죠? 문자열 여러 개 되셨죠? ARJS가 문자열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진행할 거는 지금 계산기가 필요해요. 현재 계산기가 내 프로그램 안에 계산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가져와야 돼요. 아시겠죠? 계산기가 필요해. 계산기를 가져오자. 가져오려면 어떻게 돼요? 가져오자.
가져오려면 메인 메모리로 계산기를 가져와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죠? new 하셔야 돼요. new 안 하시려면 스태틱으로 만들어야 돼요. 스태틱. 아시겠죠? 자주 쓰는 메소드는 다 스태틱으로 만듭니다. 자주 쓰는 메소드, 저거 자주 쓸 것 같은데 스태틱으로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프린트LN이죠. 시소 해가지고 자는 프린트LN. 자주 쓰는 것은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생성하지 않고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메인도 스태틱이죠. 스태틱. 메인도 스태틱. 뉴에서 가져옵니다. 뉴한다. 생성을 해야 됩니다. 생성을 해서 쓰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네요. 맨 처음에 이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제 계산기를 켜야 돼요. 여기다가 계산기를 켠다. 그 다음에 뭐라냐면 더하기를 하는 거죠. 더한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이제 나누기를 하는 거죠. 나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원을 끈다. 이거 복잡하네요. 아시겠죠? 예, 복잡하면 메소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프로그램이 길어지고 복잡하면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메소드를 만드는 목적 이런 걸 썼는데 저희가 메소드를 만드는 목적은 이제 일단은 프로그램이 길어져서 복잡하다. 두 번째는 이제 코드가 자꾸 반복된다. 그럼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메소드를 똑같은 코드가 자꾸 반복이 되면 메소드를 만들어라. 되시겠죠? 근데 요거는 클래스를 만드는 목적과 동일해요. 그 여러 가지 이런 요소나 이런 걸 가지고 동일한 메소드를 만들 때 클래스를 만들어요. 지금 칼큘레이터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다른 데서도 이 칼큘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계산할 때 이 돈만 계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산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되네? 그러면 꺼내는 거예요.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 보이네? 그럼 꺼내는 거예요. 다 꺼내는데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실행되는 종류끼리 모으면 걔가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소드를 만드는 목적과 클래스를 만드는 목적은 같다. 그러니까 메소드를 만드는 목적과 클래스와 메소드를 만드는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메소드를 만드는 목적은 복잡하면 꺼낸다, 반복되면 꺼낸다. 클래스를 만드는 목적은 복잡하면 꺼낸다, 반복되면 꺼낸다. 아시겠죠? 그렇게 처리되는 게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놓으면 다른 놈도 걔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클래스고요. 그 내부에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써가지고 나를 쓰는 놈이 이제 내부에 처리되는 걸로 만드는 게 메소드예요. 그래서 클래스 안에다가 메소드를 만드는데 그 클래스를 따로 꺼내가지고 다른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 메소드를 거기다 넣어주면 그게 이제 이렇게 처리될 때 편하다는 거죠. 지금 요것도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죠. 칼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따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 만든 이유가 왜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따로 만든 이유는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반복되어지니까. 아시겠죠? 이거와 동일하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뉴에서 사용해가지고 쓰는 걸 보고 계시고요. 뉴 안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으면 그 메소드가 다 내게 돼버리죠.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뉴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였죠? 칼큘레이터였어요. 그러면 칼큘레이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럼 칼큘레이터 쓰시고요. 여기다 이름을 my 칼큘레이터라고 쓰셨네요. my 칼시 my 붙여서 칼큘레이터 이꼬로 new 하시죠. new 하시면 뒤에 나오는 건 뭘까요? new 다음에 칼큘레이터 나오는 건 뭘까요? 칼큘레이터 new하고 칼큘레이터가 나온 요거는 뭘까요? 네, 칼큘레이터 뭐죠? 칼큘레이터 가라고 new 뒤에 나오는 얘가 특별한 메소드다. 얘는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저 뭐죠? 예,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를 호출해서 사용했다. 칼큘레이터에 생성자 있어요, 없어요? 칼큘레이터 안에 생성자가 없어요. 이제 이거랑 똑같은 게 없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무리 찾아보세요. 칼큘레이터 여기 있는데 가로 열고 하나 닫고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컴파일러가 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있어야 호출이 가능하세요. 있어야. 가로 열고 가로 닫고네요. 이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처리문. 이런 걸 메소드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성자는 특별한 메소드다. 생성할 때 그 자기 자신의 객체를 메인 메모리에 올려주면서 여기에 이 뒤에 있는 뭔가 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기본 생성자니까 처리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처리되는 게 없지만 생성할 때 사용을 하고 이렇게 기본 생성자로 사용된다 라는 겁니다. 자, 생성을 했어요. 그럼 계산기를 켠다 하시는 거는 my calculator에 있겠죠? 그래서 my calculate 점 쓰시고요. power on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실행하시면 이제 여기다가 전원을 켭니다 라고 이제 뜨는 거죠. 그냥 뻥이에요. 그죠? 일단 전기 신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전기 신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더하려고 합니다. 더하기를 하는데 더하려는 숫자가 필요해요. 더하는 숫자. 더하는 숫자는 10하고 4네요. 10하고 4. 인티저 리졸트 5하고 6이네요. 5하고 6. 5하고 6인데 이제 my calculator 점 쓰시고 더한다가 지금 현재 플러스로 썼습니다. 보통 add 쓰는데 자 5하고 6이니까 5,6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5,6 5하고 6을 전달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전달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고요. 지금 플러스를 호출했으니까 이쪽에 대고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쪽에 이제 플러스 똑같은 게 있네. 이쪽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는데 얘 이름만 똑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요 타입도 동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얘를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있는 거를 처리하게 된다. 여기 처리문이죠. 이 처리문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얘기는 이쪽으로 가요. 쫄래쫄래. 지금 여기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다가 얘를 불렀네. 얘를 부르면 이렇게 이동해요. 이동. 아시겠죠? 이동을 해서 다시 이쪽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고 다시 리턴은 안 보이지만 리턴을 합니다. 여기 리턴 있네요. 리턴 하니까 여기 인티저로 해서 이렇게 리턴해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서 다시 그 밑으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여기 2번 실행해주고 되시겠죠? 여기 2번입니다. 3번이 아니라 2번 실행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 3번 실행이 된다. 이렇게 되셨나요? 3번 실행이 된다. 되시겠죠? 예, 지금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렇게 결과를 이게 5가 전달이 됐고 여기 5가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는 6이 전달이 되는 거죠. 여기 6이 전달이 됐습니다. 6을 더해서 이제 여기 결과를 하면 5 더하기 6 하면 11이 되는 거죠. 11. 됐죠? 11이 돼서 리턴해서 돌아왔습니다.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11이에요. 11. 아시겠죠? 11입니다. 되셨나요? 예, 11인데 어쩌라고? 버린 거죠. 출력이 안 된 거예요.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버렸어요. 값은 가져왔는데 버린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짜시면 값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가져왔는데 처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걔를 아무 데도 안 썼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버렸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아무리 실행해도 10일이 안 나와요. 아무리 실행해서 이렇게 해도 이게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10일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변수로 저장하거나 바로 출력을 하거나 그래서 int result 이렇게 해서 이꼴 쓰시면 버린 게 아니죠. 이제 그 값을 가져와서 요거 이렇게 계산해서 값을 가져오면 요게 처리가 뭐가 된다고요? 요게 처리하면 10일이 된다고. 10일. 아시겠죠? 10일. 10일을 어떻게 했다? 이제 리절트에 저장을 해놨다. 그럼 리절트를 이를 이제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보통 계산을 다 해놓고 이렇게 저장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꼴을 해서. 그래서 올인하는 것 중에서 선생님 아무것도 안 돼요. 저장을 안 해놓고. 내가 저장을 안 했어요. 저장을 안 해놓고 이제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쁜 놀부심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나쁘지는 않은데 놀부심보입니다. 그게 그 얘기인가? 예, 실수를 하시고 예, 여기다가 더한 결과 쓰시면 되죠. 예.
그 리절트 1이라고 썼는데 리절트 1로 써가지고 int 리절트 1이라고 썼어요. 이게 같이 리절트 1로 바꾸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더하기는 결과 리절트 여기다가 리절트 1 이렇게 쓰시고 이런 한글로 썼네. 예, 리절트 1은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받은 변수값 리절트 1을 이렇게 써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사용하셔서 출력을 해라. 출력을 해서 사용하는데, 자, 여기 지금 system.out.println, 요 println이 뭐죠? 요 println이 메소드죠. 요 println이네요. 가로를 갈았고 있고, 요게 뭐죠?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값이에요. 값. 문자열로 쫙 붙여서 문자열로 나오는 거죠. 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println이 메소드. 아시겠죠? 메소드를 실행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버린 그 데이터가 넘으면 버리는 거죠. 이유는 println은 void예요. void. 출력하고 만다. 그래서 여기 리턴 타입이 void입니다. 리턴 타입 void. 됐죠? println에서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변수 선언이 되어 있다. 아시겠죠? 요 데이터를 이쪽에다 집어넣은 거죠. 전달해서 집어넣으니까 얘는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막 짜져 있는 거예요. 짜고 다시 출력을 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다. 되셨나요? 돌아온다. 되시겠죠? 예. 얘가 왜 이렇게 막 짜져 있는 걸 왜 예를 써요? 복잡하니까 메소드 만들어서 남이 만들어 놓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 프로그램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짜려 그러면 밤새 짜셔야죠. 밤새.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대신에 이제 잘 짜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고 이제 하는 것을 한번 해보셨고요. 나누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나누기라면 더블이 나오죠? 더블. 그 리턴 타입이 여기 보시면 나누기라는데 리턴 타입이 더블이에요. 더블. 리턴 타입이 더블이니까 더블로 이렇게 선언을 해요. 더블. 하시고요. result 2겠죠? 2 쓰시고요. my calculator divide 쓰셔서 나누기를 한다. divide를 하는데 숫자를 바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10 이렇게 해서 집어넣거나 뭐 4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바로 이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4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전달된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뭐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받은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바로 여기다가 스캐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칼큘레이터에서 인티저로 바꿔서 써도 되는데, 그렇게 쓰면은 이제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변수를 선언해서 뭐 int 뭐 여기서 x는 바이트로 했네. 바이트. 이게 바이트 여기다가 인티저가 아니고 바이트에다가 바이트로 했어요. 이거 바이트로 했고요. x는 10 썼고요. 세미콜론 쓰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썼고요. y는 4 썼어요.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여기 10이 여기 이제 x, y가 되는 거죠. x, y로 썼어요. y를 썼는데 이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오류 안 나요. 오류 안 난다는 얘기는 이제 그 호출을 해서 잘 간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로 갈까요? 이런 얘기예요. 이름이랑 동일한 거 가겠죠. 여기 divide라는 이름이 똑같이 생긴 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 주세요. 그 my calculator가 이겁니다. my calculator 이건데 찾아가 주세요. 그러면 쫄쫄쫄쫄 가서 여기 똑같은 게 있네. 그럼 여기 찾아가겠죠. 그런데 파라미터가 틀리네. 인티자 얘는 바이트고요. 얘는 인티자예요. int 되셨나요? 여기다 int고요. y인데 여기는 요거 이제 y 썼으니까 변수 이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타입과 위치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찾아가요. 변수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얘도 바이트, 얘도 인티자 되셨나요? 예, 됐죠? 그 이런 경우에는 딱 맞는 변수 타입을 찾아간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전달되는 값의 타입과 꼭 맞는 이게 파라미터 데이터 전달하는 메소드를 찾아가요. 데이터를 전달하는 메소드를 찾아간다. 그런데 이거예요. 그런데 딱 맞는 게 없잖아요. 딱 맞는 그 데이터 타입이 없으면요. 데이터 타입이 없으면 이런 얘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없으면 자동 캐스팅 되는 데 찾아가요. 자동 캐스팅
되는 곳을 찾아간다요. 자동 캐스팅.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얘 바이트죠. 이거 바이트예요. 얘 바이트고요. 바이트가 인티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바이트가 지금 현재 여기 쓴 게 이제 바이트입니다. 바이트는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바이트 숫자인데 바이트가 1바이트에 해당이 되죠. 바이트. 1바이트에 되는데 인티저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거 계속 이 장에 있는 게 계속 나오죠. 데이터 손실이 없어서 손실이 없어서 어떻게 된다? 자동 캐스팅 된다. 자동 캐스팅 된다. 그러니까 인티저로 된 곳이 없으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바이트로 된 곳이 없으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인티저로 들어간다. 아시겠죠?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된 걸 보시고 이제 자, 요거를 이제 리절트에서 리절트 2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리절트 2를 이렇게 뭐 계산이 만져봤지만 저는 의도한 대로 전부 다 짰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끄자. 전원을 끄는 것은 my calculator 점 쓰시면 이제 파워 오프가 있습니다. 파워 오프를 이용해서 이제 전원을 끄시면 됩니다. 아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2.5네요. 2.5. 전원을 끕니다. 전원을 켜고 더하기 연산을 하고 나누기 연산을 하고 전원을 끕니다. 라고 잘 처리된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